안녕하세요. 야심한 남자 야남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 남성분들이니까 한번 제가 조건을 한번 지금부터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쉬운 조건인지 아니면 어려운 조건인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자, 솔직히 저도요 10대나 20살 때 최소 제네시스지 독일 3사지 했는데요. 아반떼를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할부, 기름값, 보험료, 세금 등등 나가겠죠. 이것 자체가 여러분 평균일까요? 평균이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이제 학벌 입니다. 네, 이건 좀 오래된 2015년 자료이긴 하지만요. 비율로 치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인솔로 치면 전국 모든 대학교에서도 상위권 대학이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 그리고 인솔 동시에 만족시킬 확률이 되게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바라보는 이런 논쟁글에서 바라보는 거에서는 아반떼를 가지고 있고 인솔 4년제를 나왔으면 그냥 평범한 거지. 아니면 평범 이하로 취급하거나 그런 경우들 꽤나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말을 이어가 보죠. 세 번째, 이제 자산입니다. 남자 나이 30살에서 35세 정도로 한번 러프하게 잡아볼게요. 일단 자산을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취업을 해야겠죠. 자, 그럼 취업 나이를 한번 봐보자고요. 자, 요즘 남자 평균 취업 나이가요 바로 29.4세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무리 머리를 객관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30살에 여러분이 정말로 5천 이상을 모았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많은 이프 조건들이 모두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여러분의 대학교 학비까지 다 내줄 수 있는 정도의 집안이어야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평균 이상인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최소한 빚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그리고 반드시 거의 진짜 높은 확률로 얹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휴학 없이 바로 초고속으로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취직을 해야 되죠. 네, 보통 그게 26살 전후겠고요. 직장도요, 소기업은 절대 안 되죠. 중견도 애매합니다. 웬만하면 대기업 이상급 가야 돼요. 자, 그리고 검소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여야 합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 남자의 20대 삶을 쫙 펼쳐놓고 한번 바라보면 30살에 5천만 원을 모았다면 이거 진짜 잘 모으신 겁니다. 제 주변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평균이 아니고 진짜 잘 모은 거예요. 좋은 회사에서 그만큼 좋은 월급과 연봉을 받는다? 내 능력이 상위 10% 안에 들어갈 만큼 좋은 거예요. 빚만 없어도 저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키. 네, 보통 여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키가 남자 키 178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중에는 남자는 그래도 한 180 정도 돼야지. 내가 크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성분들도 많으십니다. 자, 그럼 한번 통계를 한번 까보죠. 2020년 병무청 신체 검사 기준으로 보면요. 남자 키는 174 정도가 평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국 남자 평균이 아니에요. 2020년도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병무청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의 평균이지 그 외에 남자들의 키까지 합쳐서 평균을 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신체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 20대 중후반 이후로부터는 통계치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요. 최근 통계치를 보면 갈수록 남자들의 키는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즉 저와 같은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 20대 중후반, 30대 그리고 40대로 갈수록 평균 키는 더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평균 키를 내보면요. 대략적으로 171.2cm 정도라고 합니다. 내 평균이 171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개팅 상황이 왔다고 쳐볼게요. 여자의 키는 평균 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해봐요. 171 남자가 있는데 한번 소개팅 한번 받아볼래? 그럼 이제 여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냥 거절이 기본값일 겁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사회에서는요, 특히 이 남녀를 바라보는 과정에선 동안을 기본값으로 잡아요. 35살 남자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5살 남자가 35살처럼 생겼다 라는 말은 너무나 평범한 건데 사실은 사회에서는 평균보다 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자기 나이대처럼 보이는 게 당연히 평균 아닌가요? 동안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사회가 동안인 남자를 기본적으로 원해요. 저도 열심히 탈모약 먹고 있지만요, 머리털이라도 없을라 하면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또 성실하고 자상한 남자를 원합니다. 이걸 그냥 기본값으로 대우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성실함을 원하는 그 여자는요,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푹 쉬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 끝나고 운동을 한다까지만 가도 이거 정말로 성실하게 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상함? 그쵸, 네, 자상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많은 여자분들은 감정적으로 꽤나 등락폭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는 자상하고 묻어내야 하지만 여자는 감정 기복이 조금 클 수 있다. 그리고 남자는 그걸 받아줄 멘탈이 있어야 된다.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제 말이 정말 특정 부류의 이상한 여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요, 이게 거의 조금 주류가 되어버린, 네, 그러니까 정말로 여자들이 원하는 평균의 기준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솔직하게 아니 진짜 자기 객관화라는 걸 아예 머릿속에서 상실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메타인지 이런 게 잘 됐으면 이런 글 자체를 올리지도 않겠죠. 이런데 아예 얼씬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상승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이거는 사실 과거서부터 정확히는 그냥 진화심리학적으로 봐도 암컷의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살펴봐 보자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자기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손도 안 대고 그냥 코풀려는 심보가 이게 정말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과거엔 이런 부분들이 남자에 대한 존중으로 채워졌어요. 네, 존경이 아니고 그냥 존중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중이에요. 자, 남자가 가족을 위해서 외부적으로 더 노력하고 더 좋은 능력치와 그리고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만큼 여자는 이제 가정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썼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족은 대단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물론 여기서 가부장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아버지 이 부분은 잘못된 문화입니다. 저 역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정말 싫었고요. 그런 분위기의 집 문화는요, 제가 정말 때려 죽어도 지금도 절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요, 과거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남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존중은 없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자,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냥 도태남이라고 낙인 찍히기 마련이에요. 평균을 평균 이하로, 최소 평균 자체를 그 평균 훨씬 더 이하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요, 어떤 여자 지인을 만났어요. 뭐 이성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친분이 있는 지인입니다. 자, 그 여자 이제 나이가 40 정도를 바라봅니다. 생긴 거요? 네, 솔직히 못생겼습니다. 자, 그렇다고 몸매가 좋은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남자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이상형, 뭐 연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눈이 높대요. 아니, 제발 자기 스스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솔직히 네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상태는 그냥 안중에도 없고 바라는 건 커져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의문을 품는다 또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치면 그 여성분들은 이제 기적의 논리를 발휘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죠. 하지만요, 정말로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들, 제가 이루는 것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요 절대 아무에게나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그냥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자기 객관화가 박살난 여자들을 만나려고 인생 열심히 산 거 아니거든요. 네, 한참 우리 레드필이라는 이론이 떴었죠. 사실 저는 레드필 이론이 막 엄청난 대단한 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과거 뭐 픽업 그리고 뭐 진화심리학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뭐 어떤 새로운 이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 이론이 핫해진 건 바로 설거지론과 맞물려서 급부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 안 대고 코 뿌려는 여자들이 많아지면서요, 삶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런 남자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설거지를 당한 남자들이요, 뭐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 조롱할 게 아니에요. 그들도 모르게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게 딱 타이밍에 맞게 설거지론이라는 용어와 함께 떠오른 거죠.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명확하게 가치 수렴의 법칙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예쁘기라도 하거나 어리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몸매라도 정말 좋거나 아니면 정말 상대에게 보완적인 존재가 되거나, 남자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잘생기거나 피지컬이 크거나, 그게 아니면 운동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거나, 그게 아니면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신념이라도 있거나, 진짜 정말 모든 게 없다면 진정성이라도 있거나, 이 모든 능력치가 결합,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조합이 되어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균등하게 가치 교환하는 것이 연애 시장, 그리고 바로 결혼 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균형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냥 매일 우울증 타령하고 힐링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인스타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게으름 키워도 책이든 뭐 유튜브든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뭐 이딴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갔구나, 지금의 나도 정말 소중한 거구나, 나는 되게 잘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별로인 걸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자의 소신이요,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특히 비혼주의, 뭐 딩크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안 믿습니다.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들 그리고 누나들을 보면 되게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일단 우린 비혼이야, 우린 딩크야, 뭐 이런 그룹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의견도 공유하고 우리는 이래야지라는 이데올로기를 공유합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어떤 한 명이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결혼할 것 같아, 애기 한번 낳아보려고.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네, 미안해. 근데 갑자기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친구가 이제 변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배신감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늙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35살이 넘어가면 노산이라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친구 하나 둘 이 정도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여자의 소신 자체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나도 결혼해야지, 그리고 아기 낳아야지,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런 사례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봤다고요. 이건 자기의 소신이 아니죠. 그냥 자기들이 결혼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숨고 싶은 합리화에 불과한 겁니다. 솔직히 참 별로입니다. 특히 여자가 나이 먹을수록 이런 여자들의 비율은 늘어나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나는 소중해 하면서 외부 신경은 또 엄청나게 써요. 자, 여자들 중 정말 많은 여자분들은 수영복을 단 한 번만 입고 그 이후에 안 입어요.
그리고 몇 시즌 수영복을 삽니다. 그리고 그 오로지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 감성 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게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면서 나는 나다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소신이라고 하잖아요. 언행 불일치,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계속 말을 이어가 보죠. 자, 이 평균이라는 게 가장 높은, 그러니까 남자가 바라볼 때 평균 올려치기가 가장 심한 여자의 나이대는 몇 살일까요? 20대? 아닙니다. 네, 바로 40살, 40대입니다. 자, 그게 왜냐면 바로 전 남친 론 때문에인 거죠. 자, 전 남친의 키, 전 남친의 돈, 전 남친의 스윗함, 전 남친의 직업, 전 남친의 피지컬, 전 남친의 집안 내력을 모두 교집합을 시킨 걸 지금 여러분한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죠. 냉정하게 여자는 미적 가치가 남자가 솔직히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 맞잖아요. 이미 전성기를 옛날에 찍고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걸 정말 진짜 좋게 너무 관리를 나이스하게 했다고 쳐도 똑같은 수준일 건데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의 평균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려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수준의 지금 상태를 정확히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요, 여러분. 모든 여자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특정 부류만, 아주 정말 극소수의 부류만 이렇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주변에서 꽤나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코미디고 문제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그냥 판을 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요즘 괜찮은 남자 진짜 정말 없지 않냐? 이러고 있다고요. 자, 이런 시대에 남자들은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선택지는 두 개죠. 1. 여자 보는 눈을 마이크로 단계, 그러니까 정말 정밀하게 보는 눈까지 키운다. 2번. 그냥 포기한다. 안타까운 건요, 2번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엔 이 포기를 택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하를 했지만요, 지금은 글쎄요, 오히려 현명한 걸지도 모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낮은 확률이 아니라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뢰계, 스탑럴커에 썰릴 바에는 차라리 내 행복에만 집중하겠다. 저는 당연히 1번 지지자입니다. 결국 좋은 여자는 있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눈을 키우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누군가에겐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원하는 건 뭔가라는 거죠. 저도 이 여자들의 극단적인 면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가끔은요 혐오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이 고추의 노예 그리고 호르몬의 노예인 인간, 남자인 이상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항상 우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남자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그냥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속, 내 뼛속에는 이런 족 같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여자를 원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분노를 오히려 내 행동 에너지로 승화시켜서라도 이 번뇌를 정복하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 과정들이 혼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았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분하기도 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이게 진짜 분하니까요, 어느 시점에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잘했던 건요, 포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매력적인 남자 자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그런 삶인 거죠. 그 결과 과거에 저처럼 비슷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되었고 현실을 극복하게 되었고 꽤나 괜찮은 여자들, 그 중에서도 사상 이상한 사람들, 그 다음 생각 이상한 사람들은 거르고 괜찮은 여자들과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들 정말 많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확실한 건 지금 여자가 생각하는 평균이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이건 평균이 아니거든. 자,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자기 객관화가 박살난 것도 맞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본인 스스로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정말로 뼛속부터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실 분들은, 그리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 링크 정말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